예,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부터 앞으로 2주 동안 청취율 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는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이거 뭐 혹시 무슨 뭐 이상한 전화 아니야? 그러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요 기간만은 좀 받아주십시오. 받으셔서 내가 어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샵 0945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자 보내주시면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날 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에 샵 0945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또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꼭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아주시고 이 청취율 뭐 들었느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정치 복귀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 연일 정책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계호입니다. 예. 그 호남 같이 가신 모양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랑? 예? 같이 갔던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있었는데 이 대표가 내려왔죠. 뭐 어쨌든 뭐 같이 있었습니다. 계셨네요, 뭐. 예. 예. 그 뭐 5.18 뉴욕 참배하실 때 제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의 호남 행보가 예를 들면 첫 번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했고 뭐 이런 계속 호남 지향성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선 이번에 2박 3일 이제 다녀가신 것은 주로 산영에 성묘하시고 5.18 묘역 참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인들하고 식사 인사 겸해서 뭐 그런 자리에서 이제 비교적 비정치적인 뭐 의미를 가진 그런 행보였던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호남 방문한 것에 대한 의미, 뭐 그것은 따지고 보면 고향 찾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에 신고 겸해서 뭐 왔던 것 이상의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6월 첫째 주입니다. 2024년 6월 첫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여기서 호남 쪽이 말이에요. 차기 지도자 선호도 보면 호남 쪽에서 이재명 대표는 33%가 나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3%밖에 안 나왔다.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 의원님도 호남이 지역구시니까. 민주당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시고요. 또 현재 어쨌든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는 대선 후보 아니십니까? 그래서 호남은 그런 쏠림 현상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도 반영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이제 현직 효과,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어떤 효과요? 현직 효과. 현직 효과. 현직 대표시기 때문에 현직 효과도 같이 반영이 돼서 뭐 이재명 대표 당연히 높게 나와야 되고요. 또 이낙연 대표는 그 당시에 귀국 전이었나요? 아니면 귀국 즈음이어서 뭐 그런 것들도 같이 반영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한동안 좀 자리를 비워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총선까지도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정치가 이제 명분과 현실을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경쟁력 있는 현재 지도자가 이재명 대표고 또 지금 현재의 민주당 대표로서
또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고 정치 행보를 좀 시작한 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께서도 이제 다시 좀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추미애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 장관 사퇴 문제 이것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뭐 논평할 별로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의미가 없다고 보세요? 그 당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정권을 뺏기기 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금 무슨 잘잘못을 따져보고 판단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어떻게든지 정치 잘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이제 정권 회복을 해야죠. 그게 중요하지. 그 전에 이낙연이 무슨 얘기를 했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니, 이런 얘기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의미가 없는데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네요. 아니 의미가 없는데 왜 추 전 장관이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추미애 장관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이분 모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지금 친명과 비명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좀 갈등 긴장 관계에 있어서 추 전 장관이 한쪽에 어떤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거든요. 비명 쪽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친명 쪽에.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왜 자꾸 저를 들어가세요? 네? 아니 저 판단과 해석을 잘해주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제가 딴 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IAEA가 오늘 일본에서 사무총장이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최종 보고서 문제가 없고 안정성이 지장이 없다. 자, 그러면 민주당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정말 난감하죠. AIEA가 어쨌든 권위 있는 국제적 기구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과 또 뜻과 다른 그런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측은 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IAEA가 원자력 진흥기관이죠. 국제적 기구지만 말하자면 환경적 규제나 또 원자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기관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하겠지만 그러나 방향의 중점이 원자력의 진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는 건 이해를 미리 예측은 했지만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고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국제기구에 대한 과도한 어떤 그 의혹 제기는 좀 부담이 안 되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IAEA가 그 지향하는 점은 좀 우리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관이 국제적인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안 된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국민적 정서나 또 국제적인 핵 오염수에 대한 인식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IAEA의 판단은 조금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IAEA에 대한 과도한 의혹 제기는 그거는 좀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건 뭐라고 말하기 곤란해요. 아직 내일 우리가 10시간에 의총을 하기로 했거든요. 의총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사가 좀 집약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얘기 같네요. 좀 민감한 말씀이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계호 의원님이야 워낙 또 합리적이신 거로 유명하시고 이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지만 당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더 많이 좀 돋보이고 좀 강경한 목소리가 지배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민주당의 이제 의원님들의 인식과 또 발언 수위를 보면 이 상당히 그 프리즘이 다양해요. 그렇겠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강경하신 분들 계시고 또 저 비교적 그 온건하거나 합리적인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토론을 통해서 그 의견들이 집약이 되고 집단 지성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지고 그렇게 할 것으로 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까지도 고려한 내일 당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서에 부합하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국민들이 그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지금 제가 이것도 지표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6월 다섯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평가가 36%거든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방류를 걱정한다라고 대답한 이 국민들도 매우 걱정 플러스 어느 정도 걱정이 78%예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이 올라가거나 이 최소한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최근에. 이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그런 것도 아니던데요.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다양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위에 있고 일반적인 추세를 발행하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메타 분석은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취합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바라보는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안 보기 때문에 뭐라고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미디어 트리뷴의 리얼미터 의뢰에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2,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2%가 나왔어요. 지난 월요일 날 이게 발표한 건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다양한 여론조사에 각각의 추세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이게 힘들게 다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뭐 좋죠. 그러니까 올라가지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정체되거나 아니면 도리어 떨어지거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은 여론조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내용은 저도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그동안 그런 일반적 인식만 갖고 있었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이상민 의원이 이제 유쾌한 결별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친명과 비명 간에 있어서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유쾌한 결별 가능성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유쾌한 결별의 방식 중에 하나가 분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결별이 유쾌합니까? 남녀 연애합니까? 말도 안 되고요. 저는 분당이니 우리 민주당이 분당이니 유쾌한 결별이니 이런 얘기를 할 관계도 아니고 당이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당 운운은 좀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친명과 비명 간에 굳이 갈등이라고 하면 갈등은 있죠.
예. 당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정당에서 예. 더욱더 민주당처럼 민주주의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당에서 당연히 있는 거죠. 있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우리 당내 여론 수렴 과정 합의라고 과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치열한 토론이나 서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늘 결론을 내리고 또 한 방향으로 함께 갔지. 예. 그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계속해서 싸움이 계속되고 논란이 일어나고 해서 당이 흔들리고 이런 적은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무슨 결별이니 분당이니 이런 얘기는 전혀 지금 당내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 얘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